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책도 좀 계절을 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듯이 책도 좀 그 계절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저는 특히 겨울이 되면은 러시아 문학을 좀 즐겨 읽는 편입니다. 왠지 그 추운 막 그 시베리아 벌판을 상상하면서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읽으면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뭐 조금 이것도 그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러시아 문학이 좀 제맛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작가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화제가 됐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솔제니친의 그 첫 번째 데뷔작인데요. 이 작품을 그 이재명 후보에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품위와 또 존엄성을 잃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번 선거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책은 사실 뭐 꼭 유시민 작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도 유명세에 비해서는 좀 늦게 이 책을 읽은 편인데, 뭐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거의 뭐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되게 좋았던 책 중에 하나여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피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비교적 얇은 편이고,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재밌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그 분위기로 읽는 책이 있죠. 이 책은 너무나 추운 그 영하 20~30도를 육박하는 러시아의 광활한 어떤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내내 그 추위가 막 고스란히 나한테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고요. 반면에 이 수용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생애 의지 때문에 가슴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담고 있는데, 하루를 굉장히 촘촘하고 리얼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화려한 비유나 묘사나 수사하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들이 더 독자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 뭐 기본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알고 읽으시면 좋겠죠. 1917년에 그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은 그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당초 취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는 사회, 민중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탈린의 그 폭정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또 핍박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작품을 쓴 솔제니친 역시도 반소련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이 전쟁에서 친구에게 이 스탈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무려 8년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당시 자신이 느꼈던 경험을 고스란히 이 작품에 녹여낸 거죠. 1962년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 솔제니친은 한 번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너무나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소련에서 출판 금지가 되고 그 소련 작가협회에서 제명까지 당하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계속해서 작품을 썼고, 이제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작품으로 인해서 뭐 반역죄에 해당한다면서 그 추방 압력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가 이런 작품들을 썼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어떤 뭐 엄청난 일을 가했던 정치적 사범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독일군에게 끌려갔다는 이유로 협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끌려갔다는 이유로, 뭐 우유를 줬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심지어 재판도 없이 그냥 깡깡깡 10년, 너는 20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다 강제 노역을 보내버린 거예요. 거의 뭐 복불복 형태로 사람들이 무작위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조리함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이 수용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영하 20, 30도로 육박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을 살아갑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 뭐 우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슈오프라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오래 살아서 약간은 요령이 있고 그렇지만은 또 의리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챙길 줄 아는 무엇보다도 아주 멀건 양피죽국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 혹독한 추위와 형편없는 식사에 대한 묘사 때문에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 집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양배추를 보면서 반성하고, 아주 그 전기장판을 깔고 담요를 덮은 채 이 책을 읽고 있는 내가 왠지 좀 죄스럽게 느껴지는, 묘하게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게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그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사실 뭐 거의 이 작품의 백미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점심 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절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채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입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드드 하던 몸도 이제 씻은 듯이 다 나았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너무나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가까웠던 날이었다고 표현하는 이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이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하고요. 또 물론 이 수용소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은 같은 강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귤 까먹으면서 따뜻한 이불 덮고 읽기에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